시청하시기 전에 STV 상생방송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안녕하세요, 이상은입니다. 사람을 믿는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신야자는 인지로라. 믿음이라는 것은 사람이 걸어가는 길이라는 말인데요. 태상종도사님께서는 사람은 길로 걸어가게 되어 있으며 믿는 것, 믿음을 주는 것이 사람의 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람 사이에도 내외간에도 부자와 형제 사이에도 믿음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하셨는데요. 믿음이 없는 사이에 뭘 할 수 있을까요? 믿음이 있어야 도와줄 수도 끝까지 함께 할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진리에 대한 믿음으로 고도의 여정을 시작한 도생분들의 사연을 준비해봤습니다. 함께 걸어볼까요? 역사 속에 찾은 진리의 길. 영청 김홍선 도생님의 입도 사연입니다. 저는 학창시절부터 역사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역사를 공부하다 보니 이웃나라 중국 역사는 영광스럽고 유구한데 우리 조국의 역사는 그러지 못하다는 생각이 들곤 했습니다. 그러다 학창시절 우연히 중국, 일본 친구들과 역사에 관해 이야기를 나눌 기회가 있었는데요. 그들과 대화를 나누다 보니 정작 제가 우리 역사에 대해 아는 것이 별로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전 그때부터 우리 고대사에 대해 연구를 시작했습니다. 지금의 역사 교육의 결론이 무엇을 말하는지만 봐도 지금의 역사 교육이 완전 잘못되었다는 걸 알 수 있는데요. 우리가 우리의 손으로 쓴 우리의 역사를 배우지 못하는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이건 단순히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전 세계에 퍼져 있는 우리 민족 전체가 겪고 있는 아픔이기도 한데요. 타인의 시선과 대화가 오히려 나를 비추는 거울이 되었습니다. 우리 역사를 내가 먼저 바로 알아야 한다는 각성을 한 김도생님, 직접 우리의 고대사를 연구하기 시작합니다. 그 후 한국상고사학회 이중재 선생 문화에서 중국 정통 역사서인 25사를 원어로 공부하기 시작했습니다. 중국 역사서에 남아있는 우리 동이족의 역사는 놀랍게도 중국보다 유구하고 찬란했습니다. 한자가 우리의 선조들이 만들었고 중국의 문화의 뿌리가 동이족에서 시작했다는 것도 큰 충격이었습니다. 그렇게 중국 역사서를 통해 우리의 고대사를 연구하던 중 환단고기를 접하게 되었습니다. 환단고기를 통해 강군의 역사가 신화가 아닌 살아 숨쉬는 실제 역사 기록이라는 것도 알게 되면서 전 더 집중적으로 상고사를 연구했습니다. 남이 해석해준 역사가 아닌 내가 원전을 직접 읽으며 역사에 대한 편견을 바로 세워갑니다. 사료의 문장 하나하나가 우리는 배우지 못한 동의의 흔적들을 말해주고 있었는데요. 김도생님이 읽은 중국의 25사는 사마천의 사기부터 청나라 명사까지 중국 역대 왕조에서 공인한 정통 역사서로 총 25권의 사설을 일컫습니다. 이 책들은 동이의 역사와 전쟁, 교류 등을 기록하고 있어 역사의 교차 검증을 통해 우리 역사적 사실을 확인하는 데 중요한 자료가 되죠. 이를 통해 환단고기가 말하는 단군의 역사가 신화가 아니라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역사는 소위 강단의 역사가들만의 것이 아닙니다. 김도생님은 중국과 일본의 왜곡된 역사 속에 참된 역사를 스스로 찾아냈습니다. 시청자분들도 직접 바른 역사를 스스로 찾아보고 확인할 수 있다면 정말 좋겠네요. 역사서들은 진실을 말해주고 있지만 현재는 갈 수 없는 남의 땅이란 사실이 저의 역사 연구의 가장 큰 장벽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의 국경에 한정된 역사가 아니라 민족의 이야기인 민족사를 중심으로 연구하기로 결심했습니다. 민족사의 관점에서 다시 중국 역사책들을 연구하니 이제껏 보이지 않았던 역사의 행간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북방 오랑캐로 알았던 말갈, 거란, 여진, 선비, 몽골족이 다 동이에서 시작되었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동이족의 역사터전은 제가 생각한 것보다 10배는 더 넓은 광활한 무대였습니다. 김도생님은 스스로 책을 찾는 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눈으로 직접 보고 싶은 바른 역사였지만 중국의 동북공정으로 홍산 같은 역사의 현장에는 더 이상 쉽게 갈 수 없게 되었는데요. 하지만 김도생님은 그에 굴하지 않고 오히려 역사 연구의 방향을 국가에서 민족으로 시선을 돌리는데요. 띄엄띄엄 비워져 있던 역사의 퍼즐 조각들이 드디어 채워지기 시작합니다. 바로 서희 거란족, 이성계와 여진족, 고려와 몽골 등 우리의 역사 속에 등장했던 북방 오랑캐들이 결국은 동이라는 같은 뿌리에서 나왔다는 걸 알게 된 건데요. 배달의 민족이 동이족으로 불리게 된 것은 약 4,700년 전 배달국 14세 자오지 청왕께서 큰 활을 만들어 사용하면서부터죠. 시간이 흘러 동방에 큰 활을 쏘는 민족이라는 의미가 오랑캐라는 의미로 왜곡되면서 일제의 식민사학은 동방을 야만족의 역사로 바꿔놓았고 그걸 그대로 가르치고 있다는 게 우리의 아픈 역사의 현주소입니다. 저는 연구를 이어가며 고구려가 아닌 고구리고 동명성왕과 동명왕은 다른 사람이며 평양성의 위치가 지금이 아닌 요동으로 비정할 수 있었습니다. 그 깨달음으로 고조선이 아니라 당군조선으로 동이가 아닌 배달로 불려야 한다는 정명운동을 하기도 했습니다. 명칭을 바로잡는 일, 정명은 역사의 주권을 회복하는 첫걸음인데요. 고조선이 아니라 당군조선으로, 동이가 아닌 배달로. 그것만으로도 우리의 역사가 바로 서는 것 같아 마음이 웅장해집니다. 고대사를 계속 연구하면서 유물과 기록의 물질 문화를 넘어 위대한 선조들의 정신 문화에도 눈뜨게 되었습니다. 천부경을 알게 되었고 천부경으로 수련과 수행을 하는 중에 신서도 받아보았습니다. 시간이 지나 저는 천부경을 고대사와 겸해 강의를 시작했습니다. 인간은 육체와 정신을 함께 갖추고 있는데 지금까지의 역사 연구란 오직 물질에 집중되어 있었죠. 하지만 연구를 하며 자연스레 우리 선조들의 정신 문화까지 찾게 됩니다. 그 시작인 천부경을 만나게 된 건데요. 아마도 이게 상제님의 진리를 만나게 되는 자연스러운 길이 된 거 아닐까요? 증산도와 인연은 제가 1990년 대종교 청년회 학술부장일 때 시작되었습니다. 당시 서울 강남도장 청년회장에게 도전을 받은 것을 시작으로 그 후에는 역사연구단체에서 서우원 도생님을 만나 미아리에 있던 강북도장을 방문한 것이 두 번째 인연이었습니다. 그리고 한참의 세월이 흘러 세 번째 인연으로 지금 영천도장에서 정식으로 증산도 진리의 구도자가 되는 영광의 기회를 얻었습니다. 입도하기 전에도 근 10년 동안 틈틈이 상생방송을 보면서 그동안 증산도에 대한 좋은 감정을 갖고 있었습니다. 특히 안경전 종도사님의 환단곡이 북콘서트를 시청하면서 큰 감명을 받았는데요. 우연히 지역 축제에서 홍보하는 증산도 도생님을 만나 입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김도생님의 역사 연구 이전에 이미 진리와 닿아 있었습니다. 3세의 인연이 있어야 상제님을 만나게 된다는데 김도생님은 3번의 만남으로 참 진리의 구도자의 길을 걷게 되셨네요. 그 바탕에는 10년간 상생방송을 애청해 주신 것도 있었겠죠? 아직 증산 상제님과 증산도 진리에 대한 부족함이 많습니다. 이제는 학술보다는 영적 체험을 하고 싶은 마음이 더 큽니다. 진리의 영적 근육을 길러 구도자의 삶으로 제2의 인생을 살고 싶습니다. 또 젊을 때부터 관심을 갖고 연구해온 우리의 상고사에 대한 학술 연구를 이어나가 우리 문화의 근원을, 우리 문화의 뿌리 신교를 널리 알리는 진리의 법사가 되고 싶습니다. 보은. 역사를 바로 세우려는 간절함과 그 정의로운 마음이 김도생님을 참 진리로 이끈 게 아닌가 합니다. 이제 상생방송과 도장에서 진리 공부와 수행으로 더 넓고 깊은 걸음을 이어가시길 바랍니다. 김온손 도생님의 입도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다음 두 번째 봉투를 열어볼까요? 믿음과 정성으로 시작한 구도의 길. 부산 온천 박미화 도생님의 사연입니다. 저를 진리로 인도해준 이은자 도생님을 알게 된 것은 3년 전입니다. 제가 정수기 점검을 하러 방문한 어르신 댁에서 방문 요양보호사로 일하고 계신 분이었습니다. 2달에 한 번 정수기 점검 시에 잠시 인사를 하고 가벼운 이야기를 나누곤 했습니다. 그런 시간들이 쌓여 제가 믿을만하게 보였는지 이 도생님은 본인이 사시는 집 정수기 계약도 제게 맡겨주시면서 조금 더 허물없이 지내게 되었습니다. 정수기 점검차 방문한 이 도생님의 집 거실에는 신단의 청숫그릇과 여러 액자 속에 인물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지막하게 틀어놓은 어떤 주문 소리가 제겐 낯설었습니다. 하지만 왠지 물어보는 건 예의가 아닌 것 같아 망설여졌는데요. 신뢰는 모든 관계의 시작이자 바탕이 된다고 하죠. 서로의 일터에서 스치듯이 만나는 짧은 만남이었지만 박미화 도생님의 성실하게 일하는 모습은 이은자 도생님에게 믿음을 주었습니다. 또 이 도생님은 그 신뢰를 바탕으로 자신의 집 정수기도 믿고 계약하는데요. 아마도 이때 이 도생님은 박 도생님이 상제님의 진리를 전할 만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신 것 같습니다. 반대로 박미화 도생님 또한 그 신뢰에 보답이라도 하듯 조금씩 마음의 문을 여는데요. 마음의 문은 조금 열어갔지만 이 도생님의 집에서 마주한 신당과 청숫그릇은 여전히 낯설게만 느껴집니다. 조심스러운 마음에 차마 묻진 못했지만 궁금함은 남았는데요. 그 조심스러운 궁금증, 그것이 박 도생님의 삶에 똑똑하고 진리가 녹화한 순간이 아니었을까요? 하루는 이 도생님이 부산 백스코에 증산도 종도사님께서 오셔서 개벽문화 북콘서트를 한다고 하며 같이 가자고 하길래 시간이 된다는 동료들과 함께 참석했습니다. 하지만 다들 끝까지 행사에 참여하지 못하고 중간에 나오게 되었는데요. 또 어느 날은 인간꽃이라는 제목의 책도 한 권 주면서 읽어보라고 하며 수행에 관해 설명해 주기도 했지만 저는 귀담아 듣지는 못했습니다. 마음은 간절해도 몸과 시간이 따라주지 않는 그런 날들이 있죠. 종도사님의 개벽 콘서트에도 수행의 좋은 이야기에도 선뜻 귀를 기울이지 못했던 건 박 도생님의 삶이 그만큼 무거웠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평소에도 책 읽는 것을 좋아하기에 황금 독서클럽만큼은 설명을 듣고 망설임 없이 가입했습니다. 그러나 집안에 복잡한 문제도 있고 일을 마치고 애를 둘을 챙겨야 하는 상황에서 오프라인 모임에 참석하지 못해 항상 미안했는데요. 책 읽기를 좋아하는 박 도생님에겐 꼭 함께 하고 싶은 모임이었습니다. 하지만 집안의 복잡한 사정과 두 아이를 홀로 책임져야 하는 고단한 일상, 함께 하고 싶은 마음과 갈 수 없는 현실 사이에서도 황금독서클럽만큼은 놓치고 싶지 않았던 그 마음이 오히려 간절하게 느껴지는데요. 황금독서클럽은 다양한 분야의 책을 함께 읽고 소통하며 선천의 원과 한의 문명을 정리하고 후천 다가올 새 세상을 엿볼 수 있는 누구나 참여 가능한 문화진리 모임입니다. 문화정보를 공유하면서도 머지않은 개벽기에 피난 등 생존을 위한 실질적 공조를 함께하는 입문 과정이기도 한데요. 황금독서클럽의 문은 늘 열려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도 지금 당장 도장에 오는 것이 어렵게 느껴지신다면 황금독서클럽 모임부터 가볍게 시작해보시면 어떨까요? 사실 결혼 전에 삼촌이 운영하는 절에서 생활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스님들이나 보사님들과 마찰이 생기기도 해서 심리적으로 힘이 들어 1년 정도 후에 절을 떠났습니다. 계를 받고 비구니 생활을 한 건 아니어서 절을 떠나는 게 그리 어렵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후에도 마음이 다스려지지 않을 때나 시간이 될 때는 집 가까운 절을 방문하면 어려운 일도 잘 풀리는 것 같고 마음도 안정이 되어 자주 찾곤 했습니다. 한때 진리를 찾아 절에서 생활하기도 한 박 도생님. 진리에 다가가고자 한 게 이번이 처음은 아니었는데요.
비록 그때는 참진리의 뿌리를 만나지 못해 방황하기도 했지만 고통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마음을 쉴 곳을 찾으려 했던 그 오랜 기도가 결국 지금 상제님의 진리로 인도하는 소중한 밑거름이 된 건 아닌가 합니다. 그러다 얼마 전 이도생님이 도장 정수기에 문제가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마침 회사에 좋은 프로모션이 있어 소개를 하자 이도생님은 제가 계약을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셨습니다. 그 길로 도장을 방문해 정수기 상황을 보고 약정에 대한 논의를 하고 계약을 마쳤습니다. 계약을 마치고 나서려는데 이도생님은 이번 기회에 증산도에 대해 공부해보지 않겠냐고 권하셨습니다. 저는 앞으로 일을 하기 위해서라도 도장을 방문할 수 있게 되었기에 하겠다고 흔쾌히 답하고 날짜를 정해서 진리 공부를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예상치 못한 상황이 박도생님을 도장으로 이끌었습니다. 우연히 도장 정수기에 문제가 생겨 자연스럽게 도장을 방문하게 된 건데요. 이제는 이를 위해서라도 당당하게 도장을 찾을 수 있게 된 박도생님. 증산도를 공부해보지 않겠냐는 권유에 박도생님의 흔쾌한 대답은 이제 진리 공부를 할 수 있다는 상황이 되었다는 기쁨도 담겨 있는 것 같은데요. 하지만 공부를 시작하기로 약속한 바로 다음 날, 제가 데리고 있는 아이들 양육권 소송 고비 서류를 챙겨야 하는 일이 있었는데요. 컴퓨터에 문제가 생겨 실랑이를 하다 보니 약속한 시간이 훌쩍 넘어버렸습니다. 순간 에이, 시간도 지났는데 안 가도 괜찮겠지라는 생각이 들었지만 한편으로는 약속을 지켜 도장을 다녀오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 결국 도장을 갔습니다. 약속의 날, 마치 마지막 시험이라도 하듯 예기치 못한 상황들이 박도생님의 발목을 잡는데요. 하지만 박도생님은 마음을 다잡고 도장에 방문합니다. 도장에 도착하니 원래의 약속 시간보다 30분 전부터 제가 늦게 도착하기까지 2시간 반 동안 이도생님은 허리와 무릎이 안 좋으심에도 불구하고 저를 위해 기도하면서 계속 배례와 수행을 하고 계셨습니다. 저는 깜짝 놀라면서도 한편으로는 크게 감동했습니다. 도장에서 함께 기다리고 계셨던 수호사님과 도생님들의 도움으로 진리 공부를 마치고 무사히 입도식을 치를 수 있었습니다. 아직은 증산도 진리나 수행에 대해 잘 알지는 못합니다. 하지만 저를 믿어주시는 이도생님과 도장 여러분들의 정성에 보답하기 위해서라도 열심히 공부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를 위해 항상 함께 기도해 주시는 이도생님께 깊은 감사를 전합니다. 고은. 누군가 나를 위해 불편한 허리와 무릎을 이끌고 2시간이 넘도록 배례를 하고 기도를 올린다면 어떨까요? 그 정성을 마주했을 때 박도생님의 마음은 감동 그 이상이었을 것 같은데요. 이도생님의 정성을 들으니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은 화려한 수식어가 아니라 말없는 진심 어린 행동이라는 걸 새삼 생각하게 합니다. 끊임없이 흐르는 물은 널리 퍼져 많은 생명을 살리고 살아가게 하죠. 이제 박도생님의 삶에도 상제님의 진리라는 맑은 물이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가슴에 고여있던 상처와 아픔은 이제 시원하게 흘려보내시고 많은 사람에게 진리로 맑게 깨우는 참된 구도자의 길을 걷기를 축원드립니다. 입도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여러분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누군가의 진심 어린 정성에 마음이 움직였던 순간 말입니다. 상대님께서는 진심 견수 복설래, 마음을 굳게 지킬 것 같으면 복이 먼저 이른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태산 종도사님께서도 항상 사람은 참 마음을 갖고서 세상을 살아야 한다. 바르게 살아라. 정도를 걸어라. 누구를 위해서가 아니고 사람은 본질적으로 발라야 한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증산도는 상제님의 진리는 특별한 사람들만을 위한 곳이 아닙니다. 그저 진심을 다해 사는 사람, 바르게 살고자 하는 사람이면 누구나 시작할 수 있습니다. 도장에 가기엔 용기가 조금 부족하신가요? 황금독서클럽처럼 부담 없이 시작할 수 있는 문화 모임도 있고 지금처럼 상생방송을 통해 먼저 진리를 접해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혹시 지금 이 순간 그래도 풀리지 않는 진리에 대한 궁금증이 있으시다면
망설이지 마시고 1577-1691로 전화하시면 됩니다. 다음 시간에도 더 많은 감동적인 입도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소중한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보은